편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편입 수학 100% 전형이 있네? 그럼 1년 동안 수학 한 개만 공부해도 되는 거? 개꿀. 토익이랑 편입 수학 100% 전형도 있네? 편입 영어는 좀 어려워도 토익 정도는 잡밥이지 뭐. 나이스. 남들은 편입 영어 공부하느라고 죽어나갈 때 나는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수학 점수 엄청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편입 수학 100% 전형 아직도 여러분들 좀 좋아 보이세요? 전략적인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전략 전혀 전략적이지 못합니다. 오늘은 편입 수학 100% 전형에 목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직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시죠. 우선 이유 첫 번째로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워딩이 약간 세긴 했지만 누구나 영어 공부하기 싫고 수학만 하면 어쨌든 부담이 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영어 공부를 같이 병행한 학생들은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수학만 공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게 됩니다. 심지어 수학만 본다고 해서 더 쉬운 게 아니라 수학만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버려요. 실제로 다른 과목은 다 못하고 수학만 잘하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예전에 수능에서 이과 수학 1등급을 받았었는데 국어 6등급, 영어 7등급 요랬던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편입 준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원서 접수가 제한적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편입으로 지원이 가능한 인서울 하위권까지 학교들을 다 나열해보면 대충 21개 정도 나와요. 여대를 포함하면 총 23개 정도가 나옵니다.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인하대, 아주대, 항공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광운대, 명지대, 가톨릭대, 가천대, 과기대, 그리고 여대로는 이화여대, 숙대 정도가 되겠죠. 이 중에서 수학 100%를 보는 학교는 중앙대학교,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 가천대학교, 이대, 숙대로 총 7개입니다. 그리고 토익 플러스 수학 100% 학교는 경희대학교, 시립대학교, 과기대학교 3개예요. 토익은 뭐 어차피 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편입 수학만 공부했을 때 갈 수 있는 학교가 총 10개라는 소리입니다. 여대를 제외하면 8개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8개의 학교 시험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면요, 남학생분들은 원서 접수를 8개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영어 수학을 동시에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은 보통 최소 10개 이상, 많게는 20개까지도 원서를 쓰는데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원서 접수가 가능한 그 개수 차이가 합격률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유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 바늘구멍을 찾으러 들어가는 꼴이다. 수학 100% 전형을 선택하는 학생분들이 되게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경쟁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랑 수학을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도 수학 100% 전형에 많이 지원합니다. 즉 그런 학생들과도 경쟁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결국에 수학 한 과목만 하는 학생들끼리도 경쟁해야 되고 동시에 영어 수학을 병행하는 학생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가능한 학교의 개수는 줄어들고 경쟁자는 많아지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돼버려요. 근데 그런 구조를 좋다고 들어가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유 네 번째입니다. 최상위권으로 가야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벽이 너무 높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20점에서 30점대 학생들이 70점에서 80점까지 가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금방 갑니다. 근데 문제는 70점에서 80점의 학생들이 90점에서 100점으로 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앞선 노력에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편입 쪽으로 갖고 왔을 때 솔직히 7월에 편입 수학을 시작하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도 6개월 정도 죽어라고 바짝 달리면 80점까지는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 3, 4월에 시작한 학생들도 여전히 80점대에 머무르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거의 대부분이요, 영어까지 포기하고 수학 하나만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결국에 파이널쯤에 기출 막 풀다 보면 7월 시작반 학생들이랑 점수가 비슷비슷해지고 멘탈은 깨지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 최상위권으로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수학 100% 전형을 아예 하지 말라? 그건 또 아니에요. 일단 내가 진짜 태어나서 영어책을 단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다거나 혹은 7, 8월에 시작을 해서 내가 2과목을 다 챙길 여유가 없다거나 혹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인해서 내가 영어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 그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편입 수학 100% 전형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편입 수학 100% 전형을 선택한다는 건 전략일 가능성보다는 도피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학만 죽어라 공부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에이씨 한 과목인데 별거 있겠어, 이런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절대 전형을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앞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한마디만 좀 하고 가자면 제가 편입수학 강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분들이 보통 수학도 잘해요. 이거는 절대로 과목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영어, 수학 두 과목 다 이제 두루두루 잘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수학 100% 전형을 선택하는 학생분들이 보통 공부를 못합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제발 좀 영어도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공계 편입이 영어랑 수학 두 과목을 보는데 그 중에서 한 과목을 버린다는 건 사실상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호빵맨 아십니까? 호빵맨도 머리 절반 정도 떼주면은 머리통을 갈아치워요. 작동이 안 되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영어, 수학 두 과목 보는 시험에서 영어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제발 영어도 같이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원수였습니다.